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라서 휴강을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수업은 계속 하라고 해서 저도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편안하게 쉴 때도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추석 때는 좀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줄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테이블 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서로 가로로 합치고 세로로 합치고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콜 스팬과 로우 스팬으로 우리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웹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웹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테이블을 전체를 다 읽기 전에 우리가 서머리라든지 캡션, 테이블 제목을 가지고 먼저 파악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 테이블의 구조를 테이블, 캡션, 콜그룹, 티헤드, 티풋, 티바디 순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웹 표준, 웹 접근성에 적합한 정보로 인식해 준다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우리 조금 어렵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표준에 맞춰서 만드는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야지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이라든지 앱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테이블 형태의 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기차 시간표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또 우리 어떤 코리안 시리즈 어떤 경기에 있으면 경기에 보면 경기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시간표대로 나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가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개만 정확하게 배우면 됩니다. 뭐냐면 폼 태그, 폼 태그랑 레이아웃을 잡을 때 쓰는 태그 꼭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우리가 이런 태그들을 배웠는데, 이런 태그들은 성질에 따라 또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거 세 가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폼 태그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을 때 쓰는 태그들은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한번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은 데이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전송하는 어떤 방식과 크기가 좀 작고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는 어떤 방식, 폼 태그에 들어가는 메소드 속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폼 태그는 메소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외부에 숨겨서 전송하는 어떤 방식과 그냥 외부에 노출해서 보내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셨나요? 자,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은 데이터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숨겨서 보내는 포스트 방식과 보여주는 방식으로 get 방식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진다는 거. 메소드의 속성에
post라는 속성 값, get이라는 속성 값으로 우리는 정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대신 우리가 아무것도 메소드를 쓰지 않으면 get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태그가 폼 태그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회원가입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입력할 때 쓰는 거는 무조건 폼 태그에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폼 태그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폼 태그 안에는 이 속성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메소드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전송 방식이 관련된 거다. 액션은 뭐냐면 처리할 페이지 주소, 서버상의 스크립트 파일의 주소를 명시한다. 예, 요거는 서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액션 부분은 프로그래머들이 주로 이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폼에 따라다니는 액션 속성과 폼에 따라다니는 메소드 속성. 액션은 폼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할 URL을 나타내는 거고, 액션은, 메소드는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숨겨서 보낼 거냐, 아니면 개방해서 보낼 거냐는 방식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메소드의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get 방식은 주소의 주소창 URL 주소창에 추가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 중요도가 낮은 정보를 보낼 때 좀 사용하는 거고, 포스트 방식은 보안 및 활용성이 get 방식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왜? 데이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크기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은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송 형태, 우리가 메소드 속성을 쓰지 않으면 기본값은 디폴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자, 폼 데이터가 이름값 형태로 URL에 포함되어 정성입니다. 우리가 주소창을 봤을 때 네임 밸류 이렇게 뭔가 값이 같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게 가끔가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get 방식이다. 그리고 데이터 길이가 최대 2048글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보안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주로 할 때 사용한다는 거, 이전 페이지 버튼을 통해 이동 가능, 양이 많지 않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럴 때 우리가 get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 그 대신 이 포스트 방식은 조금 더 보안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길이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로그인이나 회원 정보 등은 무조건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폼 태그 안에 우리가 인풋 태그와 셀렉트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폼 태그 안에 이렇게 한번 좀 크게 해볼까요? 회원 정보 입력 이런 거 할 때, 자, 여기다 이름을 쓰고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비밀번호 확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나의 정보를 이렇게 넣을 때 쓰는 게 바로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셀렉트 태그는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에 보면은 전화번호 입력, 직업을 선택하세요. 또 SNS 계정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먼저 주어주고 거기서 선택을 할 때 쓰는 게 셀렉트 태그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는데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제목으로 검색을 할 거냐, 제목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이렇게 먼저 셀렉트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셀렉트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태그는 게시판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에리어 태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게시판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체크박스 있죠? 요거는 뭐겠습니까? 체크. 인풋 태그를 하는 겁니다. 작성자 이름, 여기는 뭘로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풋 태그입니다. 제목, 인풋 태그로 하겠죠. 자, 여기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내용들을 쓸 때 쓰는 게 바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 파일을 첨부할 때 쓰는 거, 이것도 인풋 태그를 하겠죠. 인풋 태그, 셀렉트 태그,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도 만들고 게시판도 만들고 우리 웹 쇼핑할 때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하고 받고 이런 정보들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put select text area 태그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이 input select text area 태그는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폼 태그 안에서. 자, 97, 99번.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타입에서 적당한 타입을 순서대로 쓰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누르는 것도 버튼이고, 자, 무언가를 제출할 때 누르는 것도 버튼입니다. 또 다시 작성할 때 누르는 것도 버튼이겠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 중복 확인 이런 것도 클릭하면 이게 버튼입니다. 근데 요 제출할 때 쓰는 버튼과 다시 작성할 때 쓰는 버튼과 이렇게 일반적인 버튼과 다 버튼이긴 하지만은 타입이 다 틀리다는 거죠. 타입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회원가입 최종적으로 제출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다시 작성. 우리 회원 가입하다가 여러 가지 틀렸습니다. 가지고 리셋 이런 게 있죠. 다시 작성. 그게 바로 리셋이라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중복 확인 아니면은 뭐 주소 찾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에 버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최종 제출할 때 쓰는 게 바로 서브밋, 정보를 새로 리셋해서 쓸 수 있는 게 리셋, 다시 작성하기가, 그리고 일반적인 버튼은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그냥 버튼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타입의 종류가 버튼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폼 태그의 종류, 인풋 태그.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풋 태그는 인풋 타입은 쌍따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타입은 쌍따옴표, 속성, 속성 값. 그래서 타입이 속성, 얘는 속성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 자, 이렇게 인풋 태그의 기본 속성. 자, 이름을 쓸 때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텍스트. 자, 이름 우리가 텍스트로 되어 있죠. 자, 아이디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 타입 텍스트입니다. 비밀번호는 이 텍스트, 이 아이디랑 표기 방법이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풋 타입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겠죠. 인풋 타입은 패스워드겠죠. 자, 전화번호 숫자입니다. 같은 텍스트지만은 얘는 input type tel 이렇게 씁니다. 그렇겠죠. 메일은 input type mai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접 입력 아니면 예를 콤보 박스를 누르면 네이버, 다음, 지메일, 한메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뭐 셀렉트 태그를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도 인풋 타입 이렇게 체크하는 걸 우리 뭐라 할까요?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수신 동의해서 체크박스로 해가지고 자 여기 가입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인풋 타입 아까 버튼인데 최종 제출을 하는 거니까 인풋 타입 서브밋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에 이렇게 인풋도 들어가 있고 셀렉트도 들어가 있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들어갔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들 때는 폼 태그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폼 태그 안에는 어떨 때는 인풋 태그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셀렉트 태그를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게 인풋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혼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와 인풋 태그 차이점이 뭘까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태그는 한 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한 줄짜리 텍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자, 패스워드, 타입 패스워드 이렇게 쳐주면은 비밀번호. 그래서 별표 모양으로 해서 문자가 표현되지 않는다. 인풋 타입 라디오 버튼. 단일 선택일 때 그렇습니다. 단일 선택. 어떨 때 많이 사용할까요? 성별, 내국인, 외국인. 요럴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라디오 버튼을 사용합니다.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성별 꼭 구분해줘야 되고, 내국인, 외국인 정보 받을 때 꼭 사용하죠? 그럴 때 라디오 버튼을 이용한다는 거.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를 우리는 체크박스를 합니다. 어떨 때 체크박스는 뉴스레터를 받아보겠습니까? 어떤 뉴스를 주로 받아보겠습니까? 체크하는 경우 있죠. 취미가 뭡니까? 취미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죠. 등산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등산도 하면서 요리가 취미일 수도 있고, 또 영화가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크박스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체크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체크박스로 한다는 거. 히드는 숨겨진 상태로 전송을 놔둔다는 걸 나타내는 데고, 파일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업로드 할 때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라 되죠. 우리 자기소개서에 증명사진 넣기 할 때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죠. 이럴 때 사는 게 인풋 타입 파일입니다. 자, 이미지는 이미지를 제출 버튼으로 지정. 좀 더 예쁘게 버튼을 만들고 싶을 때 GIF나 JPG로 만들어서 얘를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미지라는 타입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인풋 타입 이미지 src 플라워 jpg 위드값 100 하이값 알트 제출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화려한 버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서브밋 제출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 버튼입니다. 자, 리셋은 입력 초기 버튼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것을 새로 만들 때 쓰는 게 리셋 버튼이라는 거. 버튼. 일반 버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 중복 확인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이런 버튼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종류는 서브 및 리셋, 일반 버튼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근데 이 서브밋은 제출, 최종적인 정보를 제출한다는 거고, 이것은 다 리셋을 할 때 하는 거고, 이건 일반적인 버튼에 속한다. 자, 근데 내가 이 버튼을 좀 더 예쁘게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지 타입, 인풋 타입 이미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폼 태그가, 인풋 태그가
인풋 태그의 속성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HTML5가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같은 글씨죠. 타입, 인풋 타입 텍스트. 자, 이름도 텍스트고 아이디도 텍스트고 URL도 텍스트고 이메일도 텍스트고 날짜도 텍스트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다 통용하지 말고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타입을 다 나누자 해서 우리가 HTML5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if 타입의 속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검색 기능도 있죠. 검색 기능도 옛날에 그냥 input 타입 텍스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input 타입 서치. 그리고 URL을 넣을 때 내 홈페이지를 넣어주세요. 그럴 때 input 타입 URL, 내 메일,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또 날짜, 타임도 우리가 표준시랑 지역 표준시 표기하는 방법이 인풋 타입에 따라 가지고 타임까지도 틀리게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인 거죠. 확대됐다는 거. 이번에 텍스트 에어리어 속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전까지는 인풋에 관련된 문제였다면은 요거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속성을 설명하세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로우스와 콜스라는 속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로우스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고 콜스는 무엇을 나타낸다. 자, 로우스 속성과 콜스 속성에 대한 겁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 게시판을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로우스와 콜스 텍스트 에어리어라 그랬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콜스와 로우스 속성이 들어가는데 로우스 속성은 뭘 나타내는 거, 콜스 속성은 뭘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로우스는 열의 개수, 게시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10줄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10줄까지 보인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자, 콜스는 그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우스 속성과 콜스 속성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미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 시작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끝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로우스가 행의 숫자, 콜스 글자의 숫자를 나타낸다. 로우스 1, 2, 3, 4, 5, 6, 7, 8 이렇게 행의 개수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글자의 수다. 자, 폼 태그 마지막 셀렉트 태그. 셀렉트 태그는 항상 옵션이라는 태그와 또 같이 사용된다는 거죠. 폼 시작합니다. 폼 끝납니다. 폼 안에 셀렉트 시작합니다. 셀렉트 끝납니다. 셀렉트 안에는 옵션 시작합니다. 옵션 끝납니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밸류 값을 넣고 여기다가 슬러시 옵션 항목 1, 항목 2, 항목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셀렉트 태그라는 겁니다. 셀렉트 옵션 태그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셀렉트 태그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속성 값이 있고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 값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셀렉트 네임 네임을 우리가 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사이즈 한 번에 보여지는 항목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요게 자, 한 개를 보여줄 거냐, 두 개를 보여줄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멀티플 속성은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선택. 우리가 김밥 아니면 떡볶이 이렇게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셀렉트에 멀티플이라는 속성을 넣으면은 우리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옵션에서 요거 selected, 그러니까
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 하나를 먼저 지정해 준다는 거. 그런 옵션에다가 selected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어디? 이 옵션에다 selected 하면은 이 항목 2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103 문제입니다. 102. input 안에, 데이터 리스트 속성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select 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것, 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input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input 시작합니다. input 타입은 text 하고 우리가 무엇 디파트먼트 데이터 리스트 그래서 디파트먼트 데이터 리스트 시작합니다. 데이터 리스트 끝납니다. 옵션 시작합니다. 옵션 끝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리스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인풋 타입에서도 셀렉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얘는 얘는 뭐로 이름을 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데이터 리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셀렉트 태그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 자, 이렇게 합니다. input type text 리스트를 디파트먼트로 이름을 정해 놓고, 자, 데이터 리스트 id를 디파트먼트라고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를 셀렉트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input type 밑에 데이터 리스트 끝납니다. 데이터 리스트 안에는 옵션 시작합니다. 옵션 끝납니다. 옵션 시작합니다. 옵션 끝납니다. 자, 이 데이터 리스트 아이디를 디파트먼트 아이디, 데이터 리스트 아이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를 받아줄 때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 아이디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폼 태그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한 거가 약간은 이해가 될 겁니다.